7월이 왔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네.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이게 한 달이라는 방학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방학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이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 방학 공부 처방전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제 이 책은 사실 개정판이에요. 전에 있었던 책이 개정되었는데 이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 변경될 부분, 수정할 부분, 삭제할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맞춰서 이제 책을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쓸 때는요, 이 학년 전문 교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자주 맞는 학년이 있으면 그 학년에 대한 교육 과정의 이해도 깊어지고요. 그 학년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죠. 그렇게 자주 맞는 선배 교사분들께 한 명 한 명께 가서 인터뷰를 했고 정리해서 또 연구해서 이 내용을 학년별로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니까요. 주변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을 딱 하시면은 또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방학을 맞아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고 어떤 것들을 점검하면 좋을지 좀 몇 편에 대해서 몇 편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의 방향을 세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우는 거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자료들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골라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계획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복습을 해야 되죠. 복습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과목, 모든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짚어나갈 수 있도록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은 핵심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가 정도를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이죠. 그러면 수학을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수학 익힘책, 그 다음에 그 학기 중에 풀었던 문제집에서 틀렸다고 체크를 해놓은 부분, 그거를 한 번 풀었으면 한 번 체크가 돼 있겠고, 두 번 풀었으면은 두 번째에 이제 한 번 더 틀렸다고 체크가 되어 있겠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쫙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를 보면서 왜 틀렸는지를 살펴보면서 교과서의 개념을 다시 말해보고 하는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6단원이니까 하루에 한두 단원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단원도 있고 조금 쉬운 단원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일주일 정도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랑 과학은 사회 한 학기 해봤자 한 2단원, 3단원 됩니다. 과학도 역시 이제 한 학기에 하면은 한 4단원, 5단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 단원의 마인드맵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회에 크게 3단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1단원의 마인드맵을 만드는 거예요. 마인드맵 만드는 방법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가 학기 중에 수업의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마인드맵을 만든 적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을 다시 보면서 핵심 개념을 짚어도 좋고요.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은 핵심 개념을 쭉 뽑아서 쓰면은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는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랑 과학도 하루에 이제 한 단원 요 정도만 하면은 그 일주일 안에 수학, 사회, 과학의 복습을 어느 정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모든 개념을 막 외워야 되고 그건 아니고 핵심 개념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방학이 4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일 정도는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죠, 아이들이. 그리고 가족끼리 여행도 좀 가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것과 아이가 좀 마음 놓고 쉬는 거는 또 다르죠. 부모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것과 내가 좀 이틀, 3일 쉬는 건 달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이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한 3주가 남아요.
그 중에 1주는 복습을 하면 한 2주 정도 이제 예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주 동안에 예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국어, 사회, 과학 이런 거를 막 예습을 하고 문제집을 풀고 할 만한 시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만 예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국어, 사회, 과학은 최대한 배경 지식, 스키마를 많이 쌓고 체험 학습 정도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갈 때 좀 관련해서 가는 거 정도로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2주 동안에 이제 수학을 예습을 한다면 한 학기에 6단원이니까요. 한 일주일에 한 3단원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문제집 쉬운 걸로 이제 한번 쭉 훑어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들다 하면은 한 3-4단원이라도 조금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 한 워밍업 정도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달을 한 일주일 쉬고 한 일주일 복습하고 2주일 예습하고 이렇게 큰 그림을 잡아봤다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이제 학생들과도 하고 제 계획을 세우면서도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학기 동안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그걸 보완할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메타인지를 기르기에도 좋죠. 내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내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라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은 좀 막막해 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 독서, 건강, 관계 이렇게 나눠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매번 다르죠. 학습, 예체능, 건강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번에는 좀 독서를 강조하고 싶어서 뺐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는 이제 다르다는 거 매번.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좀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누구의 여름방학. 그리고 학습, 독서, 건강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막막하면은 그냥 학습, 독서, 건강으로 나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는 이것도 뭐 과목별로 나눌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영어에 있어서 나는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도 공부를 한다. 학원은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이제 가기로 했고 무슨 교재로 어느 정도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영어 책을 매일 한 권씩 읽겠다. 영어 영상을 뭐를 한번 자막과 함께 복습을 해보겠다. 영어 일기를 몇 편 써보겠다.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에 있어서는 복습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해서 틀린 문제를 풀어보겠다. 예습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문제집을 이제 일주일 동안은 어디 이렇게 풀어보겠다. 독서에 있어서는 방학 동안에 몇 권 정도를 읽겠다. 어떤 종류의 책도 읽어보겠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가고요. 단순히 책 읽기 이게 아니라 어디 도서관에 가서 무슨 요일에 책을 빌려와서 하루에 30분 이상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책을 읽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행동의 단위로 좀 세워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건강에 있어서는 내가 매일 줄넘기를 100개씩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날짜 개념, 특히 월간과 일간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월간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방학이 며칠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20일날 방학식을 해서 21일부터 이제 22일까지 계약을 이제 이때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방학하고 나서 한 3일 쉬고 주말이 왔어요. 그 다음에 가족 여행으로 날짜 잡힌 게 있다면은 이제 해줘요. 그리고 뭔가 뭐 캠프라든지 고정적으로 해야 된 날짜가 잡힌 게 있으면 먼저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일주일은 이거 복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남은 기간에 이제 예습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은 며칠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면서 방학이 요렇게 지나가는구나. 개념, 시간 개념, 어떤 계획의 개념을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월간적으로 날짜별로 생각을 했으면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강조드리는 체크리스트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주말에는 좀 쉬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필수과제와 선택과제 세우는 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매일매일 다 했으면 체크, 다 했으면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보는 거죠. 사실 매일 체크리스트를 하는 날도 좀 쉬는 날, 여행 가는 날, 뭐 하는 날 빼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며칠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직접 세우는 방법,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을 세워봤자 잘 지키지 않는데 꼭 세워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저는 계획은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꼭 할 수는 없으나 계획 없으면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되 또 유연해질 수 있는 것, 너무 압박감을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이랑 같이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항상 동참해서 나의 어떤 커리큘럼을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요, 이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도움 받으셨다면 꼭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